자, 집중. 자, 포커스. 집중. 자, 오늘 배울 내용, 개념. 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일단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배우려면 먼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했던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쓸 건데 그 내용이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하고 거의 똑같아. 거의 싱크가 거의 한 90% 이상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쓸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네 이거 다 들어봤을 거야. 하버의 법칙하고 무슨 법칙? 곱의 법칙. 그렇지. 됐니? 자, 요 두 개에 대한 내용 할게. 자, 적어보자. 일단 자, 이게 교과서에 뭔가 단원 이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사실상 얘네 있잖아. 경우의 수라는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는 너네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 정리를 먼저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은 너네가 나중에 확률 통계 과정에 들어가서 선택 과목을 배울 때도 그대로 쓰일 거야. 얘네들이. 알겠니?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 일단 첫 번째. 자, 우리 시행이라는 단어가 있어. 사건의 시행. 약간 한자 뜻을 아니까 행할 행자 쓰고 맞지? 그지? 이 뭔가 이게 시도하고 행하고 뭔가 이게 뭘 하는 거겠네? 라는 느낌은 들잖아. 맞지? 그지? 정확하게 한번 볼게. 자, 얘가 뭐냐면, 봐봐. 지속 가능, 반복 가능, 그리고 뭐에 의해? 우연에 의해 결과가 나타나는 자, 실험이나 관찰 이런 표현을 쓴다. 목이 메여가지고. 자, 여기 실험이나 관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얘들아, 이 실험이나 관찰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뭔가 인위적인 조작을 해가지고 뭔가 어떤 결과가 의도적으로 나오게끔 뭔가를 설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알겠니? 그냥 단순한 결과의 관찰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있잖아, 뭔가 문제를 낼 때 의도를 가지고 있는 파트가 이제 뭐냐면 실제 얘가 문제 출제를 할 때,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 출제를 할 때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너네가 약간 어려워하는 느낌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있잖아,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 2개를 던질 거야. 2개를 던질 때 내가 뭔가 여기다가 무슨 자석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일부러 뭐 어떤 짝수가 나오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그런 기계적인 어떤 장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야. 그냥 나는 그냥 단순하게 던져놓고 결과를 바라보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이라는 건 이제 뭐냐? 그렇게 나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주사위 던지기를 할 건데 그 과정 중에서 문제에서 지정을 해주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몇 가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문제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맞는 조건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알겠니? 그래서 이 단순한 결과 관찰 이 자체도 못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1학년 때 배웠지만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2단원이 확률이겠지.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가거든. 확률을 배울 때 확률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야?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잖아.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단원에 배우는 거는 이 분자에 해당되는 컨셉만 열심히 배울 거야.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뭐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냥 주사위 2개를 던지면 전체 경우는 36인데 그 36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말하는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은 두 수를 곱했을 때 4의 배수가 되는 거. 그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만 구하는 게 실제로 경우의 수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인 거야. 우린 그걸 열심히 구할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 전체 결과의 경우를 알아야 비율로 나타내겠지. 그게 뭐야? 확률이 되잖아. 맞니? 그래서 이 단순한 결과 관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설계한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에서 그렇게 준다고. 이렇게 되는 조건을 골라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몇 가지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예정이야. 알겠지? 그래서 시행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를 하는 거. 이게 시행이야. 그러면 2번. 이제 뭐가 나오냐? 사건, 이벤트가 나와. 사건은 이렇게 쓰면 돼. 이제 시행이 뭔지 알았잖아? 얘가 뭐냐? 자, 시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의 가지수를 사건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는 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이 몇 개, 그 사건의 개수를 세보는 거야. 자, 그럼 이 사건 안에 사건 종류가 이름이 좀 많아, 이제. 일반적인 사건 이제 얘기했지, 그지? 자, 그러면 사건 중에도 이름이 좀 많다. 전사건, 공사건, 여사건, 다음에 합사건, 곱사건, 독립사건, 배반사건까지 정리하고요. 자, 이걸 일부러 선생님이 저렇게 줄 2줄을 나눠서 쓴 거야. 너네도 똑같이 적어. 요렇게 3개 한 줄 적고 요렇게 4개 한 줄로 적고 요게 같은 세팅이다. 쭈르륵 7개 적지 말고, 알겠니?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앞에 있는 3개는 요 기본 사건과 더불어 앞에 있는 이 3개, 그러니까 얘까지 하면 하나 둘 셋 4가지가 되겠지만, 그지? 얘네들은 뭐냐면 단일 사건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뒤쪽에 있는 이 4가지는 뭐냐?
두 개 이상의 사건에 대한 뭐다?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들이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저거는 사건 한 개 가지고 안 되는 거야. A 사건과 B 사건 두 개 이상의 사건의 관계를 일컫는 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상대적인 이름인 거야.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인 거야. 이런 거야. 너 이름 뭐야? 이름 뭐야 하면 자기 이름을 얘기할 거 아니야. 너 이름 뭐야라고 했는데 저는 학생입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이름이 학생은 아니잖아. 근데 학생이라는 그 용어도 명사는 명사잖아.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뭐야?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너네랑 나랑의 관계가 나는 선생, 너희는 학생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그런 의미의 용어들이다. 알겠니? 전 사건 딱 봐도 어떤 뜻인지 알겠지? 전자가 무슨 전자겠니? 온전 전자, 완전할 전자겠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는 사건.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는 사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되겠니?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래서 확률 100. 확률 100. 알겠니? 항상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전사건이라 부를 거야. 나중에 쟤를 통계 파트에 넘어가면 표본 공간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모든 표본들이, 모든 가지수들이 다 들어있는 공간. 그래서 전사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는 사건. 즉, 항상 일어나는 사건. 그럼 공사건은 당연히 뭐겠어? 느낌 오잖아. 공자가 뭐겠니? 빌공. 비어있다는 얘기잖아. 2학기 첫 단원이 뭐야? 이거 예전 교과과정으로 이제 막 의미 없는 선행을 한 친구들은 집합과 명제 아니지. 교과과정 바뀌었잖아. 너네는 함수부터야. 함수. 맞지, 그지? 뭐, 역함수 배우고, 합성함수 배우고, 함수 일반 이론 배우고,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거 배운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유리식과 유리함수 배우고, 무리식과 무리함수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어쨌든 집합할 때 공집합 이런 것도 있거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러니까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이렇게 할까? 경우의 수가 0인 사건. 경우의 수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예를 하나 들어볼래? 어떤 거?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거. 그지? 절대. 그럼 얘는 뭐겠어? 아까 얘는 항상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럼 공사건은 뭐겠니?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요렇게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얘는 100%, 얘는 빵 퍼센트. 그런 개념이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사건. 여사건은 무슨 여자? 뭐, 계집여 이러면 진짜, 진짜 무내력 진짜. 여자 무슨 여자? 내가 이거 1단원에서 목과 나머지 정리할 때 식체계에서는 목과 나머지 정리인데 수체계에서는 잉, 여, 류 할 때 그 여자. 나물 여자. 오케이? 나머지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하나의 집합,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게 잉여류잖아. 그래서 기준값을 쓰잖아. 그 잉여류가 어느 단원에 특정하게 나와가지고 배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 많이 썼니? 최근까지도 썼어, 사실. 이번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썼어. 함수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2차 함수는 사실 함수라는 개념은 아니잖아. 본격적인 함수는 2학기 때 배운다니까? 복소수 할 때 배웠다.
복소수 할 때, 반복되는 패턴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오메가 4제곱이 1이야. 그러니까 뭐, i라는 게 오메가면, 맞잖아. i 4제곱 1이잖아. 그럼 i 5제곱부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i하고 똑같아지잖아. 그럼 이게 반복되는 주기가 몇 개야? 4개씩이잖아. 그래서 4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면 그게 결과가 같은 거다. 그래서 i 1제곱하고 i 5제곱하고 i 9제곱이 다 전부 다 뭐다? i다. 5라는 숫자 뭐야? 5 나누기 4를 하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 그럼 9 나누기 3은 뭐야? 몫이 2고 나머지가 1.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같은 잉여류라고 했잖아. 여자, 남을 여자. 뭐겠니? 이 사건 있지, 기본 사건. 그치? 특정 사건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쓰자. 저 반대급부가 뭐냐면, 나 이거 A를 가질 거야. 그럼, 그래? 그럼 난 네가 가진 거 말고 A 아닌 거 내가 가질게. 이런 거야. 그래서 집합에서도 여집합이라 나오는 게 사건에서 똑같아. 요 A라는 사건, 대문자로 쓰거든. 이벤트는 얘들아 요거 참고로 사건을 나타낼 때는 뭐냐면 캐피털 레터를 써. 대문자를 쓴다.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쓰는데 이 여사건은 여기다가 C를 딱 올려. 이렇게 지수처럼. C가 뭐겠니? 상호 보완한다. 상보적인 영어로 뭐야? complementary. 그래서 첫 글자 C를 가지고 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아까 전 사건이 항상 일어나는 사건,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전체야. 집합으로 할 때는 U를 쓴다고. 유니버셜 셋이야. 요렇게가 U야. 요 전체가 전체 사건이야. 이 안에 모든 경우가 다 들어있어. 근데 이 안에 요만큼이 A라는 사건인 거야. 전체 사건 중에서 이만큼이 A였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A, 여사건은 어디겠니? 전체에서, 맞지? 전체에서 그 해당 사건에 대한 반대급부. A가 아닌 거. 여기가 A 여사건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사위를 던졌어. 6의 약수를 사건 A라고 하래. 그러면 A라는 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되잖아. 맞니? 그러면 그 A라는 사건의 여사건은 뭐가 되는 거야? 6의 약수가 아닌 거겠지? 그럼 그 6의 약수 빼고 나머진 거야. 뭐겠어? 3하고 5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전 사건에서 그 특정 사건에 대한 반대급부, 반대쪽에 있는 거다. 그게 여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사건, 곱사건, 독립사건, 배반사건 볼게. 자, 합사건은 두 사건이 일단 원래는 2개 이상인데 관계를 설명하는 걸 했잖아. 일단 우린 기본적으로 하니까 3개, 4개는 나중에 하자. 알겠니? 사건 2개만 가지고 관계를 확인할게. 자, 두 사건이 두 사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을까? 두 사건 중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야.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합사건. 잘못해서 지우는 거 아니야. 요 칸을 좀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라고? 합사건. 그래서 합사건 하면 느낌 잠깐 올 건데 뭐야? 5월의 개념이야. 5월의 개념. 또는의 개념이다. 사실 중학교 때 이 합사건과 곱사건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아까 저 위에 썼던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사실은 배우고 왔던 내용인 거야. 자, 두 사건 중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납니다. A 또는 B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쓰니? A만 일어나도 되고 B만 일어나도 되고 둘 다 일어나도 되고 이걸 다 세야 되잖아. 맞지? 그지? 그게 A 또는 B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곱사건 볼게요. 자, 곱사건은 뭔가요? 두 사건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고요. 이때 엄청 중요한 이 동시에라는 표현에 내가 요애라 이거 선생님이 겨울방학 특강할 때 동시에라는 단어 대신에 뭐 써도 된다 했어? 기억나니? 어? 함께 와우 와우 함께래. 투게도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나 투게도 좋아하는데 빙그레. 투게도 많이 사 먹어라. 빙그레 아이스크림이 그 뭐지? 국가유공자 거기 후원하던가 아마 그럴걸? 내가 알기로. 그 국가유공자들의 자녀들이나 뭐 손자들이나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빙그레 투게를 사 먹도록 연속. 그렇지. 어떻게? 연속으로. 이 우리 수학에서 쓰는 좀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구어체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수학 교과 안에서 좀 특별하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외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파트가 뭘 던질 때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잖아?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래도 곱의 법칙이야. 6, 6, 36. 근데 주사위 하나를 2번 연속으로 던진다? 그래도 6, 6, 36인 거야. 이해했니? 봐봐. 주사위를 2개를 쥐고 그 2개를 동시에 던져서 굴려도 그래도 경우의 가지수는 6, 6, 36이라고. 근데 주사위 1개를 쥐고 한 번 던지고 확인했어? 다시 들고서 또 던지고 이렇게 연속으로 2번 던지는 거야. 주사위 하나를 연속으로 2번 던지는 거고 주사위 2개를 동시에 쥐고 던지는 거고 똑같은 컨셉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이게 둘 다 곱사건으로 됩니다. 자, 독립. 독립은 뭔가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의 경우가 독립사건입니다. 독립사건은 언제 많이 쓰냐면 이거 나중에 너네가 확률통계 들어가도 있잖아. 실제 3학년 거 2학년 2학기 때 배울 그 선택감 확률통계 가도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확률의 기본 컨셉은 뭐야? 경우의 수로 구하는 확률이야. 그래서 분모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를 쓰고 분자에다가 그 문제에서 만들어주는 그 조건, 그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써가지고 비율 값으로 나타내니까 그게 확률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인 컨셉의 확률을 배우는 게 중학교랑 고등학교 1학년은 사실 확률이 없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확률을 배우면 그 확률이라는 단원 안에도 일반적으로 구하는 확률이 당연히 나오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확률이 나오겠지. 근데 그것까지만 배우고 끝이 날까?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우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어. 그러면 일반적인 컨셉을 배우잖아. 맞지, 그지? 스텝 1, 2, 3 해갖고 제너럴 메서드를 배우잖아, 일단은.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 지정문자 정해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하고요. 뭐 공통인수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묶어낸 다음 그 다음에 공식 보고요. 공식이 뭐 적용이 되면 가고 안 되면 또 뭐 변형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있잖아. 일반적인 프로세서가 있잖아. 그 일반적인 프로세서까지만 배우면 그냥 무난하게 끝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뭘 배우니? 인수분해 할 때, 공식 할 때 이제 좀 특별한 모양은 막 공식 이름을 붙여가지고 배우잖아. 막 합차 공식이다, 뭐 완전 제곱식이다, 복 2차식이다, 뭐 상반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 확률도 똑같은 거야.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렇게 전체 경우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를 해가지고 구하는 그 경우의 수의 확률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우잖아. 이거를 지금부터 잘 쓰고 어떤 느낌인지를 잘 가지고 올라가야 돼. 이게 나중에 되면 확률 단원의 맨 뒤에 뭐가 나올까? 확률에서도 좀 요런 조건 하에
이런 상황에 쓰이는 좀 특별한 모양의 확률 공식,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식으로 배우는 확률이 한 2가지 정도가 더 나온단 말이야. 그 2개 중에 하나가 뭐다? 독립시행의 사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나와. 또 하나가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나와. 그런 걸 이제 배워야 된다고, 나중에.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이런 용어를 잘 알고 가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독립은 뭐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들의 관계가 독립이야. 얘는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쓰면 된다. 개인의 기록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독립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운동이야. 운동 경기에 관련된 기록들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육 시간에 자유투 넣기를 하는데 나는 성공률이 80%야. 내 친구는 성공률이 75%야. 그러면 내가 딱 앞에, 내가 앞번호야. 내가 먼저 딱 해서 2골을 넣었어? 그럼 내 친구는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앞에 친구가 잘했네. 나도 그럼 그 감각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나도 성공이다! 뭐 이렇게 될까? 아니면 앞에 애가 잘했으니까 이미 오늘 성공할 애들은 다 끝났네.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막 던져가지고 실패해야지. 이럴까? 그럼 뭘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답일까?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인가? 앞에 아이가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나는 그냥 내대로 75%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 사건의 결과가 이 뒷사건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 거야. 그게 독립이라고. 무슨 줄 알겠니? 시험을 쳤어. 쪽지 시험을 쳤단 말이야. 선생님 막 질문 같은 걸 해. 근데 앞사람 통과! 뒷사람 통과할까 못할까? 알 수 없다가 정답이라고. 무조건 통과 아니야? 그래도 무조건 탈락도 아닌 거야. 그냥 그 아이 자체가 맞출 수 있는 평소 때의 그런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평소 때의 그런 맞출 수 있는 어떤 성적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확률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 얘기인 거야. 그게 독립입니다. 됐죠? 독립의 반대는 뭘까? 함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투게더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왜? 한 개 사주려고. 한 개 사준다고. 잘 먹을게. 너무 좋아한다, 투게더. 최애다, 최애. 진짜. 투게더가 짱이야. 바닐라는 투게더지. 이러면서. 자, 어쨌든, 농담이고. 독립은 요렇게. 했니? 얘의 반대 개념은, 요거는 뭐 사실 지금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얘의 반대 개념은 종속입니다. 종속. 이때 종자가 무슨 종자인지 아니? 속자는 무슨 속자인지는 아니? 속하다 할 때 속자가 뭔데? 맞아. 저게 내가 알기로 가둘 속자인가 그럴걸? 종자는 뭐게? 따를 종자.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그 결과를 따라가는 거야.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런 문제로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온다. 근데 너네가 교과서의 용어를 안 쓴다고 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맞잖아. 이게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고난도 문제집을 풀다 보면 독립이나 종속의 용어를 가르치면서 맞잖아. 교과 과정에는 없는 용어. 지금 1학년 교과 과정에는 없으니까. 맞지? 그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아예 문제 자체에서 어떻게 하니 이제 이런 거를. 약속연산처럼 조건을 그냥 말로 풀어서 조건을 써버린단 말이야. 종속과 관련된 이거 실제로 너네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런 문제 나와.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런 문제 본 적 있을까? 확률을 구하는 데 있잖아. 확률을 구하는데 날씨에 대한 걸 하는 거야. 날씨에 대한 거. 그래서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2인데 맑은 날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인 거야. 그럼 그게 그냥 비가 온다라는 확률이 딱 획일적으로 딱 정해진 그런 게 아니잖아. 전날의 날씨와 상관없이 전날이 맑았든 비가 왔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비 올 확률이 얼마. 그러면 그거는 독립이야. 앞 사건에 영향 안 받잖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너네 그런 거 있을걸? 뭐 월요일에 비가 왔는데, 맞지, 그지? 월요일에 비가 왔는데 목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을 구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막 쪼개잖아. 그럼 두 개나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화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비가 오거나 말거나. 그럼 다시 여기서 또 비가 오거나 말거나. 다시 여기서 또 비가 오거나 말거나 해가지고 비가 되는 확률 케이스 1. 비 막 비. 비 막 비 막 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케이스 1, 2, 3, 4 해가지고 그 네 개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그런 식으로 구했던 거. 본 적 있는 것 같지, 그지? 그게 종속이야. 앞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거야. 얘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알겠지? 자, 배반. 자, 배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의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경우야.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 그리고 이 배반 사건의 컨셉은 사실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기보다는 이런 거야. 배반 사건은, 그러니까 꼭 이게 경우의 수 단원이 아니라도 있잖아. 일반적인 문제풀이에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런 식으로 하고 땡땡땡 나누는 거 있지. 이렇게 나누는 이 과정 자체가 배반이야. 그러니까 뭐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A가 0일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케이스를 나누는 그런 컨셉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생각해봐. A라는 값을 만약에 기준으로 내가 어떤 예시를 잡았다고 하면 A가 양일 때의 결과와 A가 음일 때의 결과는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 개념이니? 애초에 A가 양일 때 A가 음일 때를 나눴다는 거는 동시에 나올 수가 없는 사건들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배반인 거야. 이 사건의 결과는 A가 양수라는 전제로 나타난 결과고 이 사건의 결과는 A가 음수라는 전제의 결과니까 여기서 나온 경우의 수랑 여기서 나온 경우의 수는 절대로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단 하나도 겹치는 게 없다. 이런 관계를 뭐라 부른다? 배반 사건. 그래서 배반의 관계가 되면 나중에 뭘 하는 거야? 배반의 관계가 되면 나중에 합의 법칙을 하는 거야. 배반의 관계가 되면 나중에 합사건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합의 법칙으로 쓴다. 여기서는 합사건이라고 썼는데 아까 여기서는 뭐라 했어? 합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정확하게 용어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들아, 되게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배운 것 같잖아? 우리 선생님 그 개념 프린트로 보면 얘들아, 요거 한 개 했어, 한 개. 요만큼 했다. 2줄 했다, 2줄. 동그라미 1번 했다, 동그라미 1번. 알겠니? 보세요. 자, 이제 경우의 수를 실질적으로 한번 세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경우의 수. 따옴표로 강조하자. 색깔펜으로 묶음 치자. 자, 경우의 수를 세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뭘까요? 자, 나다 싶으면 대답해라, 빨리. 순서대로. 자, 그래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 자, 요게 4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정쩡하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뭔가 경우를 정리를 하다 보면 꼭 한두 개씩 빼먹을 때가 있어. 그리고 너네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은근히 경우의 수 이 확률 파트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걔네들이 공부를 못해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야. 이건 선생님이 예전에도 미리 이제 수업 준비하고 이제 뒤쪽에 가면 너네가 경우의 수 배울 땐 요렇게 요런 성질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얘들아, 이 경우의 수는 말이지, 그지? 정말 웃긴 게 이런 거야. 이 경우의 수는 내가 잘못 계산한, 뭔가 내가 실수를 한 그 과정이 너무 잘 드러나지 않아. 정말 꽁꽁 숨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뭐 함수나 이런 대수 파트에서 문제풀이를 하면 막 풀었어. 근데 풀다 보니까 어때? 뭔가 내가 중간에 실수를 했어. 그럼 어때? 답이 없어. 쌤, 이거 계산을 3번이나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뭐 고쳤는데 보기 중에 답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빨리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내가 찍어보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경우의 수 파트는 뭔가 이게 뭐 곱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실수로 곱하기 2 하나를 빼먹었어. 근데 내가 그 빼먹은 그 실수한 정답이, 실수를 해서 구한 답이 보기 중에 떡하니 나와 있다고. 그러면 자신있게 체크를 한단 말이지. 나 이거 계산했는데 계산해서 나왔어. 계산해서 풀었어. 체크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걸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게 틀리는 거야. 언제 어디서 내가 독침을 맞았는지 몰라. 막 이러면, 그런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이거를 절대 처음 공부하고 배울 때 어설프게 암산을 하지 말고 꼭 이렇게, 일단 내가 뭔가를 경우를 셀 때는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그 순서를 딱 정해놓고 하란 말이야. 뭐 A가 얼마일 때 A를 나는 지금 A도 있고 B도 있는데 난 A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럼 A가 뭐일 때 이런 식으로 딱딱딱 기준을 나눠가지고 경우를 딱 다 쓰란 말이야, 일단.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순서를 지키는 거야. 그럼 난 작은 거부터 한번 세봐야 되겠다. 우리 지난번에 저번에 선생님한테 가져와서 문제 같은 거 물었을 때, 그때 색칠하는 문제 있잖아. 0 나눈 색칠 같은 거 할 때도 내 기준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면에다가 어느 면을 시작을 할 거냐, 면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쓰는 색깔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영역은 5개인데 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케이스 1, 3가지 색을 써가지고 칠하는 경우를 따로 쓰고, 케이스 2, 4가지 색깔을 다 써가지고 5가지 영역을 칠하는 경우, 5가지 색을 써서 5개를 칠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서를 딱딱 내 기준에 맞게 그냥 정하라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빠짐없이 싹 다 세는 거야. 근데 그렇게 세다 보면 어때? 겹치는 게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세다 보면, 맞지, 그지? 겹치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지운다고? 둘 다 지운다고? 겹치는 게 꼭 2개만 있나? 3개, 4개가 겹치 못하려고. 에이, 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어. 있어. 그래서, 자, 여기 중복되지 않게는 특별히 색깔펜으로 밑줄을 칠하고, 그럼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너네는 그래도 이게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를 나름대로 개념을 좀 꼼꼼하게 튼튼하게 잘 따라와서 이 대답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 대답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체적으로 중복되는 거 어떻게 해? 라고 물으면 거의 한 70-80%의 학생들, 보통의 중위권 학생들은 뭐로 대답하냐면 겹치는 거 빼야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근데 뺀다는 표현을 이제 아껴. 빼면 안 돼. 요렇게 쓰자. 소거한다. 뺀다라는 표현을 너무 무의식 중에 쓰지 맙시다.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울 예정이야. 그럼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원칙으로 경우의 수를 일단 다 썼어. 이 경우의 수를 쓰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컨셉이 덧셈의 원리로 썼단 말이야. 그런데 겹치는 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연산으로 소거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겹치는 개수만큼을 빼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맨 처음에 다 셌어. 이거 동시에 아빠 뭐 일렬로 세우세요. 아빠 세우고 나 세우고 엔드 이어서 맞지 그지? 일단 엄마 아빠 둘이 나란히 서봐. 그 다음에 뭐 나랑 동생 쓸게 할머니 할아버지 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경우를 셌어. 그런데 겹치는 경우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연산이니까 나눗셈으로 소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무시로 그냥 겹치는 거 빼줘.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지 말라고. 명확하게 딱 컨셉 잡아. 합의 법칙을 기반으로 경우를 셌는데 겹치는 게 나왔네? 빼주자. 역연산으로 소거를 하자.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내가 셌는데 겹치는 게 이만큼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자? 나눗셈으로 소거를 하자.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 중복되지 않게는 소거를 한다는 개념을 쓰고 역연산이라는 컨셉을 씁시다.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나오면 뺄셈으로,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나오면 나눗셈으로. 자, 요렇게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게 경우의 수를 세는 4대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합의 법칙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건데 오늘 그 보충이 좀 많거든? 지난주에 그 수학여행 갔다 온 2학년 선배들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2시 반부터 바로 다음 수업이 있어. 그래서 일단 오늘 최대한 빠르게 하고 안 끊고 그냥 쭉 할게. 하고 뭐 모자라면 내일도 하고 뭐 계속 이렇게 하자. 자, 합의 법칙 보세요. 자, 일단 합의 법칙에 나는 교과서에 나오는 컨셉대로만 안 하고 어차피 지금 배운 이 합의 법칙은 나중에 이렇게 하자. 우리가 어차피 2학기 때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을 배울 거 아니야? 얘가 합집합 원소 개수 구하는 그 개념하고 뭐 비슷하다 일맥상통한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아예 똑같아. 아예 똑같아 그냥. 자, 이렇게 할게. 자, A와라고 하지 말자. 그냥 사건이라고 하자. 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대수연산에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덧셈이다. 일반적인 덧셈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게. n에다가 괄호 열어서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u라는 모양을 써. b를 쓰고 괄호를 닫아. 얘가 나중에 너네가 이제 뭐 이과 쪽으로 가서 대학에서 수학을 배우면 뭐 이렇게 컵, 캡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뾰족하게 쓰기도 하는데 뭐 같은 개념이고. 자, 얘가 이 표시가 집합에서는 합집합, 경우의 수에는 합사건을 의미해. 또는의 입니다. 이거 기호니까 그냥 더하기 기호를 십자가로 쓰듯이 내가 연산 기호를 하나 새로 배웠다라고 이건 그냥 외우면 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해서 얘가 합집합 또는 합사건을 의미하는 기호이고요. 자,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써. NA 더하기 NB
빼기 N, A, 교, B인데, 자, 요게 요렇게 U자를 거꾸로 한 모양인데, 이걸 이제 뭐, 얘를 컵, 얘를 캡, 이렇게 하거든요. 얘는 모자처럼 생겼고, 얘는 컵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집합에서는 교집합, 사건에서는 곱사건 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얘가 뭐냐, 얘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 형태가 얘들아 대수 일반의 합의 법칙입니다. 원래. 얘가 원래 정석의 모양입니다. 얘가. 교집합, 그 다음에 곱사건. 자, 그래서 우리 요 모양을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주고요. 이 모양을 기본적으로 외워주고요. 이때 N은 뭐냐면 얘들아, N은 나중에 집합에서 쓸 건데 넘버링이야. 그러니까 숫자를 매기는 거야. 개수를 세는 걸 의미하는 거야, N이. 그래서 집합에서 쓰면 N의 예를 있잖아. 집합에서 쓰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했니? 원소의 개수가 되고, 경우의 수로 보면 뭐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됐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 또는 짝수가 나오는 집합, 똑같은 개념이겠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를 짝수니까 2, 4, 6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3개. 경우의 수도 몇 개? 3개.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3개. 같은 원리라고. 그래서 요거는 N을 쓰는 게 넘버링. 아, 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의 수 또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그런 수학적인 표현 방법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괄호가 이렇게 괄호가 전체에 다 붙어 있잖아. 아, A 또는 B. A 합사건이야. A와 B가 또는으로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빼줘야 된다. 자, 요게 일반형이야. 알겠니? 요게 제너럴한 폼이다. 일반형이고요. 자, 중요 표시에서 이때 A, B가 뭐면 배반 사건이면 배반이면 얘들아 아까 우리 배반 사건 뭐라고 했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의 관계를 배반이라고 했지? 즉 무슨 말이냐? 얘가 만약에 A하고 B가 배반이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그러면 배반인 관계의 교집합 또는 배반인 관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경우의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아, A 교사건 B, A 곱사건 B가 공집합이다, 공사건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거 파이가 얘들아 공집합, 공사건을 얘기한다. 이거 집합하고 연계해서 미리 배워도 된다. 전체는 U, 공사건은 요렇게 파이, 여사건은 요렇게 아까 C 지수처럼 올리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러면 요 뒤에 뺄 게 있니 없니? 뺄 게 없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봐봐. 원래 일반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관계는 A라는 사건의 경우가 이만큼이 있어. B라는 사건의 경우가 이만큼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따로따로 더하면 A 할 때 요만큼 따로 계산했어. B 할 때 이만큼 따로 계산했어. 그럼 요 가운데 부분이 몇 번 포함된 거야? 2번 포함된 거잖아. A를 할 때도 한 번 카운터가 됐고 B를 할 때도 한 번 세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몇 번 세진 거야? 2번이 세진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번은 빼줘야 맞니 안 맞니? 그래야 이 전체의 경우 가지수가 나온다 이 얘기인 거야. 요게 일반적인 모델인 거야. 그런데 배반이 되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 없다? 없다지.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A라는 게 요렇게 있고 B라는 게 아예 따로 요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관계가 지금 요 배반이라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A 사건 또는 B 사건이면 A가 일어나는 거 또는 B가 일어나는 거니까 뭐만 그냥 요거 두 개 따로따로 더하는 것 자체가 곧 뭐다? 합사건이다. 그래서 A 합집합, A 합사건의 경우의 수는 그냥 A와 그냥 B의 경우의 수의 합과 같아지는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뭐라 부르는가? 합의 법칙. 이라고 하는 거야. 교재에서는,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배반 사건의 컨셉은 언제 많이 쓴다? 이거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방정식 같은 문제를 풀 때도 조건을 달아가지고 1번 문제 풀이할 때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그러니까 얘가 지금 따지고 보면 요게 1번이 A 사건인 거야. 2번이 B 사건인 거야. 3번이 C 사건인 거야. 그래서 A 사건 또는 B 사건 또는 C 사건이에요 라고 한 거라. 그런데 A, B, C가 어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A 사건은 A가 양수일 때래. B 사건은 A가 0일 때래. C 사건은 A가 음수일 때래. 겹치는 게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얘네들 세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컨셉을 더한 다음에 이거 세 개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더해요. 할 때 쓰는 게 이 합의 법칙인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자체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된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합의 법칙.